집 없는 청년들에게,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은행에 80%를 융자해 주겠대요. 그걸 지금 발표했어요. 여러분 좋아요? 야, 국가가 일을 잘하네 이렇게 느끼세요? 미친 짓거리 아니에요? 네, 안녕하셨어요. 홍 수장입니다. 한 거의 1년 가까이 여러분도 만나뵙지 못했고 저도 참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영상 업로드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안부를 물어주시고 걱정해 주신 우리 김상우님, 긍정왕 김백수님, 효림맘, 호장지요, 리전트 스튜디오 P, 신고정신이 바른 소녀,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신 예은이, 생활미수, 언노운, 현아, 임박일, 콩나물, 호빵맨, 공게임, 이선율, 오성영, 김동환, 기술공부TV, 서정국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끝났는데 코로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작업실이 조그맣고 제가 종이를 다루다 보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없었어도 저는 마스크를 꼭 낍니다. 이거 벗고 하면 제가 말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도 끝나고 했었으니까 계몽 차원에서 쓰고 있었던 거 벗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끼고 그동안 수년 동안 영상 업로드를 해왔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때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몽 차원에서 계속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왜 업로드 안 하고 쉬었냐고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스트리머가 아니잖아요.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저는 제 본업이 있고 제 일을 해야만 먹고 사니까 열심히 페이퍼크래프트를 제작했죠. 그러면서 좀 상황이 좋아지고 현실이 녹록해졌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났어도 청년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틀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조금 더 정상적인 세상이 5년, 10년, 15년 정도만 지속할 수만 있었다면 아마도 제가 영상에 업로드한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참 좋은 이야기들로 남았을 때 불과 5년 만에 다시 기득권의 세상, 검찰의 세상이 되는 바람에 제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유학 문제, 대학 문제 질문에 제가 정말 이건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 이외에는 제가 응답을 안 했던 이유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기득권이 어떤 건지 이제는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애들은 대학을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학점을 높이, 수능 점수를 높이 따서 대학에 들어가 봐야 맨날 교수들에게 과제에 치여서 나는 학교에서 내어준 홈워크를 처리하기 바쁜데 돈 많은 애들은 출석 안 해도 출석시켜줘. 참여 안 했는데도 논문에 저자로 올려줘. 작품 만들지도 않았는데 작품을 만들었다고 제출이 돼.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학위도 살 수 있고 좋은 학교 졸업장도 얻을 수 있고 사회에 나와서 대우도 받고 그들이 만들어낸 협회나 단체 임원으로 취직도 되고 이것들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제 영상을 그동안 몇 년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유학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유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해당 국가에 뼈를 묻고 거기서 학업을 마치고 거기서 취업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삶을 살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단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유학을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내가 성장을 하겠다, 살아가겠다. 라는 거는 만들어진 삶이라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고요. 실제 삶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던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유럽이나 북유럽 쪽 이런 쪽에 유학을 문의하신 분들 나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런 현실을 자식들에게도 대물림시켜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활부로 차 사고 융자 받아서 아파트 사고 카드로 학원비 내가면서 자식들 가르치고 싶냐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여러분들보다 좀 더 윤택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장담하건대 문재인 대통령 때는 희망이 여러분들처럼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지금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양도세 깎아주겠다, 부가세 깎아주겠다, 종합소득세 깎아주겠다. 환율은 오를 것이고 물가가 오를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어야 월세도 많아지고 전세도 많아진다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아니냐. 그러니까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아예 박탈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이 젊은 청춘들에게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식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학교를 선택하면, 어떤 나라에 유학하면 이란 질문에 제가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인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어머님이 1년에 한 100억씩 버시는 분이에요. 어머니 주변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찰이나 변호사 빽이 있습니까? 아닌데 어떻게 자기 자식이 드라마나 광고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젊은 친구들 휘황찬 행복한 윤택한 삶을 살 거라고 장담을 하시냐고. 여러분들한테 1년에 100억씩 벌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부모님이시라면 자식들한테 다른 길을 가라고 가르치셔요. 여러분들처럼 사는 게 올바른 삶이 아니잖아요. 결국 부가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깎아주면 그 깎인 만큼의 세금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고요. 결국은 우리 보통 시민들에게서 거둘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천정부지로서 솟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미국은 달러 금리를 인상할 것을 선포했고 1년에 한 번 올리는 것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는데 올해만도 3번을 예상하고 있어요. 5% 이상을 올려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영향이 없을까요? 한국 역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집 산다고 빌려줬던 돈에 대한 원금은커녕 이자부터가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 백 없고 힘없으니까 변동금리 적용된 융자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고정금리로 집을 얻는데 내가 융자를 받았다. 그건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즉시 은행에서 손해본 만큼의 이율을 얹어서 이자가 더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지금 30평에 사네, 30평에 사네, 60평에 사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윤택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고 나는 저런 평민들하고는 달라 성공한 삶이야. 그래서 BMW나 벤츠 리스 끌고 다니시면 본인이 부자같이 느껴지시냐고요.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채무가 증가한 거예요. IMF 때는 기업들의 부채로 인해서 국가 부도가 났지만 지금은 개인 부채 때문에 집 사라 융자해주고 집 사라 돈 빌려주고 했던 지난 과거 때문에 지금의 아파트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변동금리 적용돼갖고 아유 이거는 뭐 이자 활부로 넣는 것보다 갚는 게 낫겠다 해서 일시불로 이자라도 내고 원금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아니면 여러분들 차 팔아야 돼요. 아니면 집을 내놓고 그 돈으로 은행 융자 받은 건 그리고 조금 아래로 다운돼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삶을 지금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1년에 100억 이상 벌 수 없는 능력을 가졌으면서 왜 100억을 버는 사람 흉내를 내느냐? 왜 말도 안 되는 10억, 20억 되는 집을 융자를 받아서 사느냐고요. 그 짓을 지금 또 시작하고 있어요. 집 없는 청년들에게,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은행에 80%를 융자해 주겠대요. 그걸 지금 발표했어요. 여러분 좋아요? 야, 국가가 일을 잘하네 이렇게 느끼세요? 미친 짓거리 아니에요? 국민들을 전부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집을 가진 80% 이상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은행에 묶여있는 돈들이에요. 개인 부채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걸 가지고 집값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자를 내고 있었 뿐이에요. 왜? 10억, 20억 돼도 이자 내고 있다가 집값 오르면 자기가 은행에서 빌린 돈 갚고도 남잖아. 그걸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잖아.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뭉개뜨는 게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상류층에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가봐야 10억 못 벌어요. 그건 집을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집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집을 10채, 20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10억, 20억 우스운 돈이기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못 살 줄 알았는데 전세금 빼고 은행에다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해 주세요. 80%가 나오네? 90%가 나오네? 전세 끼면 100%네? 그렇게 해서 집 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져요. 대한민국 5천만의 55%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을 가진 사람 중에 95%는 은행의 돈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그런 겁대거리 없는 돈을 함부로 빌렸냐면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단정하고 그 전제하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지금의 자신이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예술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좀 괜찮은 예술대학이 어딘지, 또 그런 예술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의 질문은 취업처를 알아봤다. 이런 단체, 이런 갤러리 어떠냐? 알고 있냐? 저 개인이 굉장히 벅차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기란. 하지만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정세는 변화했고 국내도 변화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동안 독재정치, 경제정치, 독선정치, 종교정치 이거에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고 좋은 세상 만들어 드렸더니 본인들이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은 벤츠를 타고 BMW를 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들이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은 중산층의 부류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15억 주고 아파트를 사고 여러분들이 1억 5천만 원을 주고 벤츠를 샀으면 중산층 맞아요. 허나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그래서 집을 사, 자동차를 할부로, 리스로, 그건 중산층 아니죠. 그러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미쳤구나. 자기들이 중산층인 줄, 상류층인 줄 착각하고 사는, 자기도 그동안 70년 동안 기득권들이 해왔듯이 집 장사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모습을 너무도 명확하게 봐버린. 그러니까 저처럼 수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성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경제적 철학, 생활적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제 얘기를 철저히 현실적으로 부정되고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증명하면서 왜냐면 현실은 은행에서 융자해 주거든요. 그러니 직장사 안 하는 놈이 바보지.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 임대 받아가지고 임대 산업 안 하는 놈이 바보지. 건물주 안 되는 놈이 바보지. 그걸 현실적으로 보여줬어요. 젊은 사람. 나처럼 주장하면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집 사는 게 정상이야? 그 잘못된 거야 했던 사람들은 전부 언론에 지탄받고 세무감사 들어오고 사업체 폐지당하고, 여러분들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는 정말 천분의 만분의 1만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보여주는 방식. 실제로 저처럼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짓밟혀왔어요. 언론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진보니 보수니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결론은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이런 식으로 장벽 없이 진솔하게 막 대답할, 그동안은 정말 어린 친구들이 질문했거나 청년들이 질문하면 대출세면 정치적 빼고 대출세면 편견을 빼려고 일부러 주제를 한 곳으로 정해서 학업이나 여러분들의 취직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지금까지도 아직도 유학에 대한 질문이 오고 아직도 취업에 대한 질문이 와요. 예술을 했던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걸 하는 사람, 예술이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학문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술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술대를 가는 거냐고.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현실이 되어버린 이 세상,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다시금 없는 시간 쪼개서
등장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굉장히 편파적인 사람이고요. 편향적인 사람이고요.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이건 미친 세상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청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는 없고, 이런 청년들, 정상적인 청년들에게 전 편파적으로 응원하고 편파적으로 정보를 편파적으로 선발하고 편파적으로 이끌어주고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홍수장 채널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는데도 저를 찾아주시고 나와주길 바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없어도 부지런히 여러분들 찾아뵙고 세상 일이 나와 관련 없다 라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 국제 정세가 어떻게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의 정치나 사회 경제가 개인적인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만 나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울하고 하도 일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좀 진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들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고 갔다 왔는데 아직 제주도 그것도 편집을 다 못했어요. 제 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서 편집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막까지 넣었다가도 싹 다 지우고 편집하는 건 쉬운데 편집 영상 속에 넣어야 될 수많은 액세서리들을 직접 제작하고 편집 영상 속에 넣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뿐이지 저는 어떤 특정 일을 정해가지고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만들면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업로드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자꾸 저 생방송 왜 안 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생방송을 할 정도 지금 구독자도 안 돼 있고요. 생방송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장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참아주시고요. 한 5,000명은 넘어야 되는데 저기 제 채널에 3,700 이렇게 돼 있는 게 7년째예요. 7년. 제가 영상 안 올리고 한 몇 개월 쉬면 또 쭉 줄어, 또 영상 올리면 천천히 올라, 또 영상 못 올리면 또 떨어졌다 이렇게 줄었다 올랐다 줄었다 올랐다. 저 잠자고 있는 진짜 구독자는 한 10명, 20명 되려나?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페이크 구독자. 그래서 제 영상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하는 청년들에게 세상 일을 보고 이건 부당한데 여러분들 그리 쳐다보면 안 되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으면 좀 좋은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장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예술하는 친구들에게 막말로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마당에 장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렸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이거를 손대고 기존에 해왔던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도 지금 막막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그냥 인트로처럼 오랜만에 여러분들 영상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 들려드리고 제 얼굴 보여주려고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아무 내용 없어요. 곧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계속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수장이었습니다.